안녕하세요. 게임 삼촌입니다. 네, 오늘은 그 DNA 공략에 대해서 영상을 녹화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 홈페이지를 보시면 창세기전 모바일 공략 서포터즈 1기 이벤트라고 해서 DNA 공략에 대해서 게시글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겸사겸사 이벤트를 참여하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께 그동안 DNA 어떻게 하면 그나마 라이트 유저들도 충분하게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략 영상을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사실 이제 DNA 시즌 4에 대해서만 공략을 이제 게시해 달라고 하는데, 보상은 인연이 큐브 5개 추첨을 해서 큐브 10개와 1개, 오팔 1개. 사실 보상을 생각하고 이벤트 참여하기에는 동기부여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기본적으로 DNA 어떻게 접근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저는 사실 캐릭 고각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DNA를 효과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500만 점을 넘기는 걸 목표로 하는데, 제가 오늘은 좀 각을 잡고서 고각 캐릭이 없는데도 점수를 좀 효과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을 오랜만에 좀 켜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기계식 키보드라서 키보드 소리가 좀 들려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DNA 공략에 앞서서 DNA 장점이 있죠. 장점은 제가 봤을 때는 신선하고, 일단 노가다가 없는 신규 컨텐츠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뭐 격전이나 아니면 용자의 무덤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고득점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약간 노가다성의 컨텐츠인데 굉장히 신선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이 많죠. 근데 이제 단점이 되게 명확한데요. DNA 컨텐츠의 단점이, 제가 봤을 때는 이 과금을 강제하는 컨텐츠예요. 네. 쉽게 말해서 고과금 없이는 고득점이 불가하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전투력에 따라서, 캐릭이 많고 안 많고에 따라서 이 득점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게 좀 심합니다. 특히나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명함이라도 무조건 뽑아야 됩니다. 이 DNA 컨텐츠의 고득점을 위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모든 캐릭의 성장재화도 필수적으로 소모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라이트 유저들한테는 굉장히 따라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라이트 유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따라가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결국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거는 500만 점을 득하면은 사실 기본 참여 보상을 최대치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만 점, 그러니까 두 판을 할 수 있는데 각 판당 500만 점 이상을 노리면서 최대한의 참여 보상을 획득하는 걸 목표로 세워놓고 이 DNA 게임을 플레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하나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부분 중에서 무조건 핵과금 혹은 고과금 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상위 랭킹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최종 피해량 버프 때문입니다. 이 전투력 총합, 그러니까는 룬을 제외하고 장비를 제외해서 이 투력 대비 이 퍼센테이지죠. 최종으로 저는 지금 294%인데
캐릭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정도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캐릭을 아주 많이 육성을 해야지만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산출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요. 계산기를 좀 꺼낼게요. 전투력 총합에서 300을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294%가 나오거든요. 제 거를 예시로 한번 쳐보면 88491 나누기 300 하면 294가 나옵니다. 그쵸? 294.97이요. 그러면 내림 처리를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명함 캐릭은 보통 한 2000 정도, 투력이 한 2000 정도 나오거든요. 육성을 하시면요. 그러면은 2000 나누기 300 하면 한 6%에서 7%, 그리고 클래스를 오픈하게 되면 이제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최종 피해량 버프의 7% 이상을 차이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흑태자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120 나누기 300을 하면 13%죠. 13%에서 14%. 그러니까는 지금 아까 전에는 한 7%에서 13%, 14%. 그러니까 이게 누적이 되면 사실 10%만 잡아볼게요. 10%만 잡아도 한 4개 캐릭만 잡으면 40%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라이트 유저들께서는 모든 캐릭을 다 뽑고 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DNA 컨텐츠는 사실 모든 캐릭을 모두 다 뽑아서 육성하는 핵가금 유저들을 따라가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DNA 점수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쉽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캐릭을 뽑아서 고각시키는 게 매번 최종 피해량 버프를 10% 이상씩 땡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몇십만원, 몇백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랭커는 포기하는 게 라이트 유저들께는 현실적인 조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전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500만 점을 노리면서 최대한 고효율 점수를 가져가야 된다. 참여 점수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랭커는 포기하시고 고효율의 참여 점수만 가져가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DNA를 공략하실 때 보편적으로 공략하는 순서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쉽게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적어봤는데, 첫 번째가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 그리고 두 번째가 가나다로 할게요. 준비 단계, 두 번째 나가 선별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치 단계가 있습니다. 배치 단계. 요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준비 단계에서는 버프 캐릭터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신규 한 캐릭 그리고 랜덤 4캐릭이 보통 배치가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신규 이자벨 캐릭이 하나 있고요. 랜덤 4캐릭으로 빈센트, 이루스, 그 다음에 제인쇼어, 클라우제비치가 있죠. 랜덤 4캐릭. 보통 5캐릭이 버프 캐릭인데, 가장 중요한 점이 여기서 함정 캐릭을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버프 캐릭을 쓰는 것보다, 무조건 버프 캐릭이라고 쓰는 것보다 함정 캐릭을 제거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요거 함정 캐릭 제거하는 것은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맵의 특징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맵의 특징을 확인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출전에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DNA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그쵸? 수속성이죠. 그리고 브레이크 포인트로는 아까 관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출전 금지도 있죠. 그러니까는 정리를 해보자면 출전 금지 속성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버프와 디버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DNA 속성과 브레이크, 공격, 유형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감안해서 캐릭을 함정 캐릭이 어떤 건지 선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한번 체크를 해보면 지금 이번 DNA 같은 경우에는 자유의 불꽃 캐릭터 금지고요. 그리고 신념의 빛, 빛속성 캐릭터 출전 금지고, 방패 캐릭터가 100% 데미지 버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아머 25% 데미지 버프, 헤비 아머 25% 데미지 버프, 마법 데미지는 50% 강화, 그리고 관통 데미지는 35%, 참격은 마이너스 25%입니다. 그리고 헤비 아머는 최대 체력의 10%만큼. 그러니까 헤비 아머가 한 대충 라이트 유저 기준으로 한 5000 정도의 체력을 갖고 있다고 하면 한 데미지가 한 500 정도가 올라간다고 감안하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관통입니다. 관통, 브레이크, 공격 유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참격 데미지를 갖고 있는 이루스, 요거는 함정 캐릭입니다. 함정 캐릭이죠. 함정 캐릭이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되시고요. 그쵸? 나머지 캐릭은 뭐 헤비아머, 빈센트 헤비아머죠. 그리고 관통이죠. 그리고 제인시오도 관통입니다. 그리고 마법 데미지 아까 전에 50%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 제비츠까지 함정 캐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번에는 함정 캐릭을 확인해 봤을 때 이루스만 안 쓰면 돼요. 이루스만 안 쓰면 나머지는 괜찮다. 근데 다만 사실 빈센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 밑바탕 공격력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면밀하게 따져보고 사용을 하셔야 된다. 왜냐면 제 캐릭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클래스 순 지금 제 빈센트가 어디 있을까요? 캐릭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빈센트가 제가 못 찾는 건가요? 여기 있네요. 빈센트를 보시면 기본 공격력이 지금 1100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곱하기 2 해봤자 2000이에요. 거기다가 더군다나 스킬도 강력한 스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고각이 아니신 분들은 빈센트를 함정 캐릭으로 배치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빈센트도 걸으시는 게 맞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편적으로 DNA를 공략할 때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 시즌4뿐만이 아니라 DNA 공략할 때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게임 삼촌 DNA 공략 순서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준비 단계, 그리고 선별 단계, 그리고 배치 단계, 이렇게 3단계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준비 단계를 할 때는 첫 번째 버프 캐릭터를 확인합니다. 버프 캐릭터를 하는데 준비할 때는 신규 캐릭터 하나와 그 다음에 랜덤 캐릭 4개를 확인을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함정 캐릭을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함정 캐릭을 제거할 때 지금 이번 시즌4 요번에 버프 캐릭터를 확인하면 이자벨이 픽업으로 해서 신규 캐릭 버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빈센트, 이루스, 제인쇼어, 클라우제비츠가 버프 캐릭입니다. 그쵸? 근데 신규 한 캐릭은 75%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용하는 게 맞고요. 랜덤 4캐릭 중에 함정 캐릭을 제거하는데 이번 DNA 같은 경우에는 관통과 마법이 버프가 있고 그 다음에 참격이 디버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루스가 사실 여기서는 함정 캐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스를 제거하고 아무래도 이자벨이랑 그 다음에 제인쇼, 클라우제비츠는 버프도 좋고 스탯도 좋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드는데 선택적으로 빈센트가 고각이 아니면 공격력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공격력을 2배, 3배를 해봤자 고각이 아닌 빈센트는 사용해도 크게 데미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센트가 고각이면 사용을 하고 고각이 아니면 함정 카드로 분류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루스는 과감하게 배제를 하되 빈센트가 고각이 아니면 이것도 함정 카드로 분류하는 게 맞다. 그쵸? 이번 맵의 특징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준비 단계에서 아까 전에 제가 함정 캐릭을 제거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게 DNA의 속성과 브레이크, 공격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이번에 DNA는 수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게 녹속성이고, 그리고 브레이크 포인트가 관통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돼야 될 공격 유형은 녹속성의 관통 캐릭이 가장 우위에 있다. 녹속성 그리고 관통 캐릭, 요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 단계에서는 요거를 도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녹속성의 관통 캐릭을 우선으로 골라야 된다. 요거를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나의 선별 단계에서 출전 금지와 속성을 확인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불속성이 출전이 금지가 되죠. 불속성 출전 금지, 빛속성도 출전 금지입니다. 그쵸? 그리고 방패 캐릭 버프, 그리고 라이트 아머, 헤비 아머, 마법 데미지, 관통, 요런 버프들 있지 않습니까? 요런 버프와 디버프를 확인하고, 그리고 DNA 속성과 브레이크 공격 유형까지 선별하는 단계를 가져야 되는데, 요걸 어떻게 이제 가지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 캐릭 창에서 소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클래스 순으로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화속성과 빛속성이 출전이 금지니까 요걸 두 개를 과감하게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적용을 누르시면 공격 유형과 속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우위 속성인 녹속성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내가 가진 캐릭 중에 관통인 캐릭을 정리를 하면 실버, 참격이죠. 에밀리오 참격 제외하는 겁니다. 클라리스, 관통, 클라리스와 슈리, 랜담, 이자벨, 한조, 아리아나, 그리고 요렇게까지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크리스까지 이렇게 관통입니다. 그러면 사실 전설로 스탯이 높은 게 실버, 슈리, 랜담, 이자벨, 한조, 아리아나, 그리고 크리스, 요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캐릭들을 우선적으로 레벨이 높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실버, 그쵸? 실버, 랜담, 한조, 아리아나, 크리스까지 사용을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마법사로는 카림, 니디아, 그 다음에 클라우제비츠 이렇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클래스도 한번 볼까요? 다른 클래스도 보면 일찜의 사키스키, 로빈, 게도 샤른 호스트, 제인 쇼어. 사실 가진 캐릭들이 다 캐릭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자기가 가진 캐릭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가지셔야 된다. 선별 단계. 그렇기 때문에 요걸 좀 정리를 하면 내가 보유 캐릭 중에 가장 적합한 적합 캐릭을 리스트 작성하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작용을 하는 게 중요를 하죠. 그리고 이 선별 캐릭을 기반으로 해서 캐릭 조합과 순서를 적절하게 배치하면서 자동 종출을 시작하는 게 마지막 배치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 단계, 선별 단계, 배치 단계까지 잘 조율해서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합리적인 진행을 할 수가 있다. 효과적인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이제 설명드린 이론을 기반으로 실제 플레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하나 한번 예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프부터 살펴보면요. 방패 착용 클래스 버프, 데미지만 볼게요. 데미지 2배죠. 그리고 TP 회복, 스킬 쿨타임 1 감소입니다. 라이트 아머는 기본적으로 데미지 25% 증가, 헤비 아머는 데미지 25% 증가, 마법 데미지가 50% 증가하죠. 근데 이번에는 광역 마법은, 범위 마법은 버프가 없습니다. 관통 데미지 강화 35%, 참격은 25%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헤비 아머 타입의 체력 대비 공격력이 체력의 10%만큼 공격력이 증가한다. 관통이 35%에다가 지금 특히나 브레이크 포인트가 관통이기 때문에 이번에 1순위로 사실 관통이죠. 관통이고 지금 현재 DNA가 수속성이기 때문에 녹속성이 지금 버프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녹속성의 관통 데미지가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브레이크 포인트가 일단 1순위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마법 데미지를 2순위로 살펴볼 수 있겠죠. 지금 아까 전에 저희가 사용한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해볼 텐데 저희가 일단은 이자벨을 썼고요. 그리고 빈센트는 사실 워낙 기본 공격력이 낮아서 저는 만약에 고각성을 한 유저시라면 빈센트를 쓰는 게 가치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가 않아서 패스를 하겠고요. 이루스는 참격이라서 사실 함정 카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쓰지 않았던 제인쇼어, 클라우제비치는 제가 사용을 했죠. 그래서 한번 캐릭터를 소트하는 과정을 한번 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보면 클래스로 누르시고요. 자유의 불꽃과 신념의 빛은 출전 불가이니까 가감하게 제외를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력의 나무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제가 사용하지 않은 건 실버, 그리고 에밀리오는 참격이라 제외, 라시드도 제외, 슈리도 제외를 해야 되는 게 클래스를 뚫지 못해서 사실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랜담, 이자벨을 썼고요. 한조는 안 썼고, 아리아나 위버 살아있고, 카림은 썼죠. 카림과 클라우제비치는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크리스까지 사용을 했죠. 그러면 이번 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실버, 랜담, 한조, 아리아나 위버입니다. 아리아나 위버죠. 그쵸? 이렇게 4캐릭을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욕망과 지성의 결정체, 흑속성과 수속성에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캐릭이 남아있는데 관통을 1순위로 찾아보게 되면 여기까지 다 패스죠. 참격. 케빈 헤이스팅스가 좋은데 워낙 지금 제가 육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요. 빈센트도 공격력이 원체 낮아요. 1100밖에 안 돼서 저는 패스를 하겠고요. 케빈도 뭐 무기 껴주면 비슷하겠죠. 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요.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게 1찜에 사키스키, 게도샤른, 로빈, 아리아나 위버 요렇게까지 쓸 수 있겠습니다. 요렇게까지 쓸 수 있는데 지금 제인쇼가 버프였죠? 그럼 제인쇼까지 쓸 수가 있겠네요. 제인쇼. 아까 전에 캐릭이 4개에다가 제인쇼 버프 캐릭까지 합치면 5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캐릭을 하나만 추가할 수 있는데 이제 태기를 해야죠. 이제 힐러를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딜러를 하나 더 가져갈 것이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쓸 수 있는 힐러가 클래스에서 보시면 루벤스, 데니스와 니나는 아까 썼죠. 그렇기 때문에 힐러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너무 한정적입니다. 루벤스 아니면 데니스를 써야 되는데 제가 육성이 끝나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노힐러 덱을 가져가는 게 적합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 관통에서
이렇게 1찜에 카심, 사키스키, 로빈은 아까 썼죠. 궤도와 아리아나 위버 요 카드에서 하나를 가져간다 그러면 저는 성금이 낮더라도 궤도 샤른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엔트리는 확정이 됐죠. 엔트리는 자 하나, 실버 하나, 그리고 랜담 2개, 한조 세 번째 캐릭, 그리고 궤도샬은 네 번째 캐릭, 아리아나 이버 5번째 캐릭, 그리고 제인쇼어 제가 삼성이라서 쓰고 싶지 않은데 그래 써야 됩니다. 제인쇼어 삼성까지 6번째 캐릭 요렇게 엔트리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캐릭을 하나하나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랜덤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클래스는 어스케이커를 가져가시고요. 장비는 간격에 4셋과 화살촉, 그리고 방패를 들어야 뭐 버프가 반영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져가고요. 스킬은 네 전위와 신살창까지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살창까지 가져가고요. 그러면 일단 랜덤은 먼저 완성이 됐고요. 아리아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나는 일단 광야 2셋과 그 다음에 까마귀 2셋 요렇게 해서 스킬은 네, 궁수의 지표와 일격시, 클래스는 보호마스터를 찍고 네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네 한조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한조 세팅은 일단 흑연검을 가져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까마귀 2셋을 가져가야겠죠. 까마귀 2셋과 광야 2셋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2셋을 이거는 광야가 아니죠. 광야 2셋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살촉 가져가는 게 가장 낫겠죠. 그리고 스킬은 네, 신연살섬과 그 다음에 연참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는 킬러를 가져가야 되나까? 섀도우 마스터를 가져가야겠죠. 섀도우 마스터를 가져가겠습니다. 그럼 이렇게는 한조가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다음 캐릭으로는 제인쇼어 제가 삼성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요. 이건 세팅이 됐네요. 제인쇼어를 가져가고 광야 2셋과 그 다음에 까마귀 2셋 여기에는 네 파이어 크레스트를 착용을 해서 최대한의 댐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주지 말고 그냥 어센딩 키스 하나만 넣어서 엉뚱한 거 쓰지 않도록 네 이렇게 세팅을 할게요. 어센딩 키스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클래스는 위도우 메이커 가져가면 되겠죠? 뭐 에이스로 가져가야 되나? 잠시만요. 탄환이 0이라면 치명타 확률 5% 증가, 일단은 그냥 에이스로 가져가는 게 오히려 나아 봅니다. 멀리서 공격하는 게 아니니까요. 제인쇼어까지 세팅이 맞춰졌고요. 다음은 실버를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스톤블링거 가져가도록 할게요. 스톤블링거 가져가고 까마귀 2셋을 가져가는 게 낫겠죠?
그나마 좀 버프 상태가 좋은 걸 골라서 가져가겠습니다. 광야 하나 더, 풀셀 하나 만들어서 갑시다.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광야 세트가 부족해서. 너무 방어력이네. 네, 요 정도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면 광야 2셋에 여기에는 암살자의 메달을 챙겨주도록 할게요. 스킬은 하늘기라고, 그리고 선풍난검 두 개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는 팔코니어를 챙겨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랜담을 마무리했고, 아리아나, 한조, 제인쇼어, 실버, 그리고 궤도샤른은 이제 하늘길 디버프를 유지할 목적으로 챙겨가는 거죠. 궤도샤른 어딨죠? 궤도샤른이 여기 있습니다. 장비는 네, 흑연검을 챙기고요. 그리고 이것도 강화를 마저 한번 해볼까요? 뭐 그렇게 컨디션이 좋게 나오진 않았네요. 그러면 네, 요렇게 하고요. 고용반을 챙겨서 가겠습니다. 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암영 요런 거 빼야 돼요. 이동기 있는 거는 과감하게 제어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영참과 그 다음에 연참 두 개만 포함시켜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룬은 공격만 세팅을 했죠.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랜담부터 볼까요? 랜담은 스킬 이상 없고요, 클래스 이상 없고, 장비는 간격에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아리아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나 어딨죠? 아리아나 장비 네, 2셋 이상 없고요. 그리고 네, 이상 없고, 스킬레스 스킬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한조도 네, 2셋, 광야 2셋, 까마귀 2셋 이상 없고요. 스킬 이상 없고, 그 다음에 클래스 섀도우 마스터로 이상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캐릭 제인쇼어 네, 파크 이상 없고요. 광야 2셋, 까마귀 2셋 이상 없습니다. 스킬은 네, 어센딩 키스 하나만 추가를 했고요. 룬, 클래스, 에이스로 네, 이상 없습니다. 궤도샬은 마지막이죠. 광야 2셋, 고영반, 암살자, 흑연검의 까마귀 네, 스킬은 단영참과 연참 이상 없습니다. 룬은 네, 딱 공격력만. 지금 제 클래스가 뭐 3성, 4성, 5성, 제인쇼어는 3성, 궤도샬은 4성, 지금 아리나 5성, 랜담 4성, 엉망입니다. 실버는 6성, 이거는 보급형 6성이죠. 그리고
네,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어느 정도 세팅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들어가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랜담이 이쪽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아리아나 들어오고, 한조, 그 다음에 제인쇼어, 그 다음에 실버를 멀리다가 띄워놔야지 이 친구가 하늘길을 쓰겠죠, 처음에. 그리고 이후에 궤도 샤론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 실버가 먼저 들어가는 걸로 하고, 네, 요렇게 요 순서대로 되겠습니다. 요 순서대로 한번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실버가 하늘길을 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스케이커 우리 랜담이 버프와 디버프를 매긴 다음에 아리아나가 공수의 징표 쓰게 한 뒤에, 얘는 뭐 균형을 해도 똑같네요. 뭐 그쵸? 제인쇼어가 딜을 하고, 그 다음에 궤도가 딜한 다음에 한조가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늘길을 먼저 쓰고요. 선풍난검 쓰고, 디버프가 걸렸죠, 하늘길. 오케이. 그 다음에 공수의 징표 걸고 딜하고, 일격시로 딜하고, 어센딩 키스로 크릿 떠지면 브레이크. 좋습니다. 그러면 단영참으로 하고 화신 써야죠. 화신도 나오고.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순서는 계획대로 진행이 됐고요. 삼성이나 사성 급성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전만큼 딜이 안 나올 것처럼 또 예상이 됩니다. 근데 한번 얼마만큼 나오는지 볼게요. 하늘길 디버프가 계속 이제 누적이 되기 때문에 궤도 샤룬의 클래스 패시브로 유지가 되겠죠. 지금 힐이 무신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일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광야 2셋으로 인해서 유지가 될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캐릭이 3성, 4성, 5성 막 이래가지고 생각보다 딜이 안 나와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성이 낮은데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제가 영상을 만드는 게 라이트 유저들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 기준으로 충분히 500만 점이 넘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랭커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500만 점만 넘기자라는 스탠스로 덱을 짜왔거든요. 근데 애시당초 이번에 조금 초보자분들께도 DNA 공략을 선보이고자 그냥 각 잡고 세팅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삼성이라서요. 근데 딜이 지금
꽤 많이 들어가니까는 한 번에 힐이 이거 3000 되고 지금 힐이 2만 됐죠. 그러니까 광야 2셋만 있으면 사실 힐러 필요 없습니다. 이 마법사가 안 껴있는 덱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노렸죠. 삼성인데도 딜이 많이 들어가네요. 확실히 파크 디버프 들어가고요. 15만 9만 딜이 꽤 나오네요. 확실히 관톡으로 들어가고 18만 그 다음에 궤도샤른이 4성밖에 되지 않아서 딜이 진짜 조금 딸리긴 합니다. 이렇게 딜이 들어와도 어차피 광야 2셋으로 한 턴만 지나면 다 힐이 됩니다. 버프하고 다음 턴에 브레이크 상태 활성화. 한조가 지금 딜을 굉장히 잘하고 있죠. 오히려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뭐 암살자의 메달 디버프 주고요. 그리고 어센딩 키스로 딜하고 궤도샤른이 단영참 단영참 그래도 1200만 넘을 것 같아요. 지금 딜이 3성, 4성, 5성으로 1200만 넘는 건 의미가 있죠. 일격시 이거 잘하면 1300만 되나요? 1300만이 3성, 4성, 5성으로 대충 약 1300만 딜량을 뽑았습니다. 네. 요렇게 큐브는 뭐 인형 큐브 안 들어왔네요. 네. 요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